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벌써 7월 첫째 주 문학작품 소개 시간인데요. 자, 벌써 이제 한 달도 지났고 두 번째 달 들어가는데 7월 달 문학작품 재밌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문학작품은 취향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읽으면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들은 학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책, 문학작품 감상법을 익히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것. 자, 요런 추천이지 필독이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프레드릭. 너무 이뻐요. 귀여워요. 칼데코 나노상, 칼데코 시리즈 수상작이기도 하고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시리즈인데 이 책들은 믿고 고르셔도 될 만한 아주 좋은 시리즈입니다. 이건 이제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림이 너무 귀여워요. 프레드릭은 이 주인공 이름인데 생쥐예요, 생쥐. 어떤 이야기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개미와 배짱이, 개미들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 혼자 놀고 있잖아요. 프레드릭이 막 다들 친구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멍하니 있어요. 뭐하니 했더니 햇빛이 너무 많아서 햇빛을 모으고 있대. 이거 그냥 일 안 하려고 빈둥빈둥 거리는 애들이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만 한데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친구들이 그런 프레드릭의 행동을 이해하고 나서 야, 프레드릭 너는 정말 위대한 시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레드릭이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웃기죠. 자, 그래서 이 프레드릭의 행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유머러스한 느낌들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너무 궁금해지고요. 시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 어쩌면 그 의미들을 이 캐릭터를 통해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라면 어쩌면 어른들보다 고깝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짠!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한테 찰리의 초콜릿 공장 추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시리즈도 로얄드 달 책입니다. 로얄드 달이라는 작가는 사실 좀 애매해요. 이거를 참 클래식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현대적인 작품이긴 한데 완전 요즘 작품이라기보다는 작가도 너무 유명하고 어쨌든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분이니까요. 분량으로 치면 사실 2학년들이 다 읽기에는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건 역시 시공주니어 시리즈인데 중학년들, 원래는 3, 4학년들 읽으라고 추천하는 도서인데 다만 2학년 때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금 빠를 수 있기는 하다는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하지만 충분히 읽을 수는 있다. 이거는 책의 전체 분량은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은 한 챕터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 그 내용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찰리의 초콜릿 공장 같은 경우는 등장인물들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단순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전개가 빠르고, 예를 들면 사건의 문학적인 구성이 굉장히 좀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량에 비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읽을 수 있을 만큼만 읽으면서 천천히 읽어도 되기 때문에 2학년도 읽을 수 있다. 제가 이제 2학년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어떤 문학작품 같은 걸 추천드릴 때 조금은 미리 읽고 싶어 하거나 잘 읽는 애들의 기준하고 그렇지 않은 보통 기준하고 좀 다른데, 저희는 약간 반박자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추천드리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임스가 슈퍼복숭아를 타고 여행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일종의 모험담으로 볼만합니다. 근데 그 모험담이라는 게 문학작품 내에서는 굉장히 판타지스럽잖아요. 살펴보겠지만 한국 문학이든 서양 문학이든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겠죠. 따라서 그 꿈이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남의 꿈 실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임스라는 이 주인공 행동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만한 비슷한 또래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굳이 좀 관심을 갖는다면 이 복숭아가 등장하고 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친구들과 제임스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반부를 재미있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깊은 주제의식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콩, 너는 죽었다. 이거 제목 너무 다 잘 아시죠? 김용택 시인, 김용택 작가님의 시집, 동시집이고요. 동시집은 사실 그전에도 여러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시집 자체의 특징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3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감상할 만한 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이 콩 너는 죽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책 속에 있는 또 다른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볼게요. 엄마는 진짜 애쓴다.
엄마는 아침밥 해 먹이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 빨래해서 걸어두고 쭉쭉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고추를 열심히 따면서 논일 밭일 다 하시고 그러다가 꾸벅꾸벅 존다. 우리 엄마는 날마다 진짜 애쓴다. 이 시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뭐 사실 이 감성 자체보다는 이 시가 이처럼 좀 쉽구나라는 걸 아이들에게 쉽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혹은 이 비슷한 주제의식을 너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의 형식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짧고 운율이 있고 전형적인 어떤 시의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시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산문 시들도 있기 때문에 시를 읽고 소리내서 감상한 뒤에는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새로운 시를 창작해보는 소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홍길동전. 이런 거 요즘 아이들 잘 모르죠. 홍길동 이름이나 들어봤으려나? 요즘은 재밌는 것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고전, 한국 고전, 그리고 옛 이야기 같은 거.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도 안 읽으면 중학교 때 읽겠습니까? 그 시기에 맞는 책들이 있겠죠. 홍길동전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초등 시기에 읽을 만한 한국 고전 작품인데요. 자, 허균의 소설이죠.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 외에도 책에서 그 사이사이 생각할 만한 간지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 소개해보면은 한국의 의적, 3대 의적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3명의 의적들이 소설로 쓰여진 그 작품의 주인공들인데 다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홍길동, 그거 뭐 가상의 인물 아니었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근거들이 잘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상, 배경 등을 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홍길동전 시작 부분의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내용이 클리셰가 많은데 그 원작이 여기 있죠. 따라서 이것은 어떤 신분제, 그리고 유교 질서 등에 대한 모순 혹은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당시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풍자하고 현실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걸 의로운 도적 홍길동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당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전달하려 했구나, 허균이라는 사람이. 요렇게 감상도 해가면서 해석도 해가고 해설도 읽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휴머니타스 시리즈가 그런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서 초등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죠. 자, 고골의 검찰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 니콜라이 고골 같은 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보통 중학교 때쯤 혹은 그 이상의 학년에서 읽는 게 보통은 일반적일 텐데, 이 책의 시리즈를 권해드리는 거는 문학 장르 중에 희곡을 읽게 하려고, 그래서 희곡 중에 조금 쉽고 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을 찾다 보니 이 시리즈를 추천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문을 보면은 막 독백, 방백, 뭐 이런 대화, 이런 게 희곡의 형식이구나 라는 걸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에 좀 주안점을 두면서 작품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이제 후반부를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검찰관인 줄 알고 속았죠. 주인공 이름이 홀레스타코프. 그래서 홀레스타코프가 사실 웃기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고위 관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막 되게 웃기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일부러 속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속아 넘어 들어가서 누구를 탓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희화화하고 있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그처럼 권위에 약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에 스스로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풍자하고 있는 일이죠.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웃으며 재미있게 읽지만 그것이 비꼬고 있는, 희화화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올 때 이 풍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작품은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의식을 던지고 있고 희곡이라는 문학 장르의 형식을 잘 전달하고 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전우치전. 사실 6학년들한테 전우치전은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 약간 쉬어가듯 즐겁게 한번 읽을 만한 책인데요. 전우치전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요즘 작품이 뭐가 있을까?
요즘 작품이라기보다는 뭐 책으로 치자면은 뭐 해리포터일 수도 있고, 영화로 치면 마블의 여러 가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우치 전에는 막 도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판 스트레인지죠. 자, 그처럼 이런 마법과 도술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 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항상 끊이지 않는 걸까요? 사실 전우치전은 이제 작가 미상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부리는 도술들을 볼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현실 속에서 좀 이룰 수 없었지만은 정말 이런 도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작품만으로는 너무 쉽게 읽을 테니 조금 연상이 되어지는 다른 작품, 서양식 도술에 비해서 우리나라 도술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교과서 작품 읽기 중2 시인데요. 아니, 중2 시리즈를 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좀 더 빨리 보면은 아무래도 학습적인 동기부여가 조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 시 시리즈가 1, 2, 3학년께 다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1학년도 굉장히 좋지만 2학년 거는 이거 거의 필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시와 시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형기의 낙화, 그 다음에 정호승, 안도현의 사랑, 정지용의 고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쪽 그 전주들에서 이제 개별 작품들로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지만, 그 책이 옴니버스로 다 모여 있는데 꼭 알아야 할 만한 학습적 의미가 되게 큰 작품들이 여기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중2 시 시리즈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 작품 하나를 소개해 본다면은 이형기의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쭉 다 읽고 마지막에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뭐 사실 설명이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시를 자체를 읽는 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할 만한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참 많이 실려있고, 그게 다 교과서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리즈들의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제 간단한 해설들이 뒤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시를 먼저는 감상하고 느껴보지만은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감상과 느낌들이 좀 정돈된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런 이별의 감정들, 성숙의 감정들, 사랑을 대하는 이의 태도, 이런 말들로 뒤에 간단한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읽어보는 걸로, 뭐 이걸 읽으면 이제 시는 더 이상 어려워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창비에서 나온 이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시리즈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청소년을 위한 고전소설 에세이. 자, 아까는 이제 우리 시였다면 이건 이제 고전 소설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고전 작품들 많이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고전 소설이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작품들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보세요. 박지원의 허생전,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주몽설화, 흥부전, 토끼전, 옹고집전, 장화홍련전.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는 봤었어야 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번 보긴 했을지 모르지만은 중고등학교 문학 문제 풀다가 예제나 보기 등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어떤 주제를 그냥 작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식과 함께 소개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흥부전이라는 것을 인간의 욕망으로 연결시킵니다. 흥부와 놀부의 대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풍자의 감각은 사실 놀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사실 그런 욕망은 우리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고전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들이 무엇이고 그것과 연관해 읽을 만한 작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알차요. 이 책은 그냥 빌려보기보다는 한 권 정도 좀 가지고 있어도 좋은 책일 것 같은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열하일기죠. 자, 박지원 선생님의 정말 뭐 어마어마한 책인데, 자, 이거는 열하일기는 버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은 고민숙 선생님, 뭐 열하일기로는 가장 유명한 국내 작가 혹은 이제 인문학자로 너무 유명하시죠. 그래서 열하일기를 소개하는데, 실제로 열하일기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읽어본 사람들 없고, 또 이름을 읽는다고 해도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 글의 경우에는 열하일기의 한 챕터 한 챕터를 소개하면서 그 뒤에 고민숙 선생님의 해설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쉽게 청소년 시기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지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챕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사이에 있다. 이 열하일기에서 박지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길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길을 아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이시온지. 길이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닐세. 바로 저편 언덕에 있다네. 이 강은 바로 저들과 나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곳일세. 언덕이 아니면 곧 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길을 강에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의 저편, 뭐 여기는 언덕이 있고요. 강의 이쪽 건너 물길이 있고요. 그 사이에 뭔가 경계가 만들어지는 곳. 근데 질문이 뭐였어? 아니 무슨 얘기야? 선문답 같은데.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저것도 이것도 아닌 그 사이, 그 경계에 있다. 아이들이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겠습니까? 고명 선생님이 조금 해석하신 거를 통해서 저도 좀 배웠는데 이게 바로 그 경계와 사이에서 사유하는, 즉 인생의 답이 딱딱 나눠지고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눠지는 그 지점, 근데 그것이 애매한 절충이나 상대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개념이 모호해지는 공간이야말로 사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공간. 저는 그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 철학적 사유를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즐겨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서양 철학만 읽는 게 아니라 한국의 철학서들은 사실은 뭐 성리학 쪽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실학 쪽, 뭐 이런 박지원 선생님 주제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정약용, 이런 선생님들의 책을 통해서 철학적 사유를 우리 전통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는데 너무 좋은 책이다 라고 추천드리고요. 뭐 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읽어가는 경험만으로도 그냥 뿌듯해질 것 같은 책이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로 이제 고전 작품들 많이 소개했는데요. 사실 고전이 재미가 잘 없습니다. 많이 읽으라고 권해주지만은 사실은 뭐 꼭 고전까지 내가 읽어야 돼 동기부여 해주기도 좀 어렵고요. 뭐 쉽게 낸 학습적인 동기부여,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온대와 같은 쉬운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 읽다 보면은 재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어떤 책이라도 자기 학년과 맞지 않는데 상관없습니다. 읽고 싶어하는 책이 있다면은 이 영상 같이 보여주시고 한 권 정도 골라서 같이 읽어보면 너무 좋은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